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정원이 50명 정도 됐는데 4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이따마는 몽둥이로 5대를 맞았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물론 반에서 42등을 했던 것이 제 최저 등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하지 못하던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을 만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의 3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나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더없이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낙타의 시기에서 정신이 자유를 쟁취해서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자의 시기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자로서 만족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의 3가지 변화가 저를 무척 흥분시켰던 것 같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니체는 짐을 무더니도 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란다. 짐을 무더니도 지는 정신은 이처럼 더없이 무거운 짐 모두를 짊어진다. 그러고는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짐을 무더니도 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에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신의 말씀을 잘 새기며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등의 수없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짐을 내던져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오히려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라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낙타가 짐을 싣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가득 싣고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무작정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2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정신이 자유를 쟁취하며 그 자신의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서 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자가 된 정신은 그동안의 주인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주인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라는 그동안 자신에게 짐을 부과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죠. 주인은 가치는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 창조된 일체의 가치,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진정 나는 하고자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자의 정신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이 한마디에 제 삶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처음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어인 독일어 발음으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바뀌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뒤에 제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짊어지게 하는 짐이 무엇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상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삶의 사막에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2등병 당시에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 겨울에도 새벽 2시에 2시간 동안 보초를 갔다 오면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추운 변기 커버 위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낮잠으로 찢어진 니체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힘듦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네요. 제대 후 고시 공부를 할 때도 학교 고시반 책상에 니체의 사진을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낸 뒤에 나는 하고자 한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반에서 1등은커녕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던 학생이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비록 제가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나아갔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니체는 사자의 정신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제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있기는 한데 이번 생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 작품 속에 온갖 상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백승현 교수님의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등의 해설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존에 주어진 가치가 모든 것이냐, 낙타가 온갖 짐을 등에 싣고 사막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에 대해 당당하게 나는 하고자 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자의 정신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자의 정신으로 우리 삶이 펼쳐져 있는 이 사막의 주인이 되는 것을 초월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주어진 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버맨시, 예전에는 초인이라고 번역됐는데 요즘에는 위버맨시, 위버가 뭐뭐 위에, 맨시가 사람을 말하니까 사람 위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던데, 어쨌든 니체가 말하는 초인, 위버맨시의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